제 인사 먼저 드릴게요. 저는 지금 대치 명인학원에서 사회탐구 수업하고 있는 강사 강형종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번에 사회탐구 사탐런이라든지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사실은 지금 제가 강의를 한 이래로도 가장 많은 좀 인기를 얻고 있어가지고, 제가 어머님들께 우리 사회문화 혹은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라는 과목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안내, 또 다양한 어떤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어머니들 약간 제가 자료를 2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2개를 같이 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가독성을 높이려고 준비를 많이 했고요. 일단은 저부터 일단 얘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목차 보시면 제가 수능 사회탐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026 우리 약간 지금 이번에 수능이 어떤 식으로 치러졌는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면서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전략을 짜야 되며 제 수업의 특징에 대한 내용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현재 대치 명인학원에서 수업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여기서 이제 백마도 나가고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는 대치 세정학원 본원에서, 그래서 다 주요 학군지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저를 또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현재 메가스터디 온라인 사회탐구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온, 오프라인 활발하게 수업하고 있는 강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요, 우리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릴게, 여기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거기 자료에 없어서. 기본적인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이번에 2026학년도 수능에서 지원자 수를 보시게 되시면, 여기 생활과 윤리랑 사회문화가 뭐 따로 수치 보지 않으셔도 압도적으로 일단 높죠.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탐구라는 과목이 총 9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사실 이게 좀 흐름이 깨졌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36.34, 36.66 해가지고, 원래는 생활과 윤리의 과목의 어떤 우리 지원자 수가 훨씬 많았는데, 이번에 사탐런이라는 즉, 이과생들이 넘어옴에 따라서 작년에 한번 바뀌었고, 그리고 올해는 차이가 또 커졌죠. 42%가 생윤이고 49%가 사회문화를 고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우리 선택을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탐구에 대한 정보가 제가 이렇게 많이 수업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정보를 알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내용도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이 총 9가지 과목이라는 건 뭐 윤리, 지리, 역사, 일반사회 파트가 있을 거고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20문항으로 구성이 되면 50점 만점인데 중요한 게 약간 이거죠. 우리 어머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하나, 2개 틀리면 등급이 갈려요. 알고 계시죠? 이게 굉장히 크나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또 걱정하는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플러스로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난이도가 높아진다라는 게 안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약간 쉬워가지고 원래 옛날 과거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워서 한 개 틀린 친구랑 만점 받는 친구랑 변별이 안 돼가지고 등급이 갈려서 아 이거 골라야 돼 라는 문제보다는 착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왜냐면 난이도가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착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그만큼 점수를 잘 따가는 과목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이 2과목에 대한 응시자들이 우리 많이 집중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사회문화라는 과목에 대한 좀 궁금증이나 약간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이과생들이 가장 많이 넘어오는 과목으로 우리 사회문화를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제가 감히 얘기를 드리자면 너무나도 문제를 잘 냈어요. 제가 이번에 6월이라든지 9월 이전에 설명해드릴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6월에는 문제가 안 좋았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난이도 자체가 엄청 어려운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여기 등급컷 보시면 알겠지만 44고요, 1위. 그 다음에 2가 41이고 3이 36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등급 간의 격차가 3, 4점 차이가 나게 굉장히 잘 배분을 했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어떠한 과목보다 이번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과생들이 계속 넘어올 거고 여기서 만약에 문제를 쉽게 냈다가 또 욕을 먹을 거고 아니면 또 너무 어렵게 냈다가 애들이 또 이런 과목 그럼 안 골라야지 오히려 약간 문과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굉장히 잘 냈다. 그럼 문제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나와져 있냐면 여기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오답률이
확률이 높은 문항에 지금 표분석 문항이 두 문항이 껴있죠. 원래는 표분석 문항이 세 문항이 출제가 됐고, 사실은 탑5 오답률 높은 문항 안에서도 원래 이 표분석 문항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한 문제가 빠졌고요. 심지어 1, 2등을 차지한 게 아니라 1, 3등을 지금 차지하고 있죠. 이것은 학생들이 그만큼 표에 대한, 우리 뒤에서 볼게요. 우리 표라는 건 계산형 문제인데, 계산형 문제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게 학생들 입장에서 잘했고, 근데 그럼에도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문항은 표분석 문항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들으면 저런 식으로 나왔구나 라는 거지, 문제를 봐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하나 들고 왔어요. 여기 문제 보시면 지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뭐 쭉 나와가지고 뭐 A수혜자, B수혜자, C수혜자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은 제가 여기서 중간에 멈췄다가 저번에 9월 설명회를 한번 틀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좀 예측을 잘했거든요. 왜냐면 이전에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하는 문항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세 개를 구분하는 문항이 나왔으면 우리 어머님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강사분들은 4개도 나올 수 있고 5개도 나올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평가원은요, 한번 새로운 유형이 나왔으면 그거를 살짝 꼬지 여기서 추가하는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꼬냐? 6월 모의고사랑 이렇게 합쳐서, 왜냐면 6월 모의고사 때는 이거를 2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A수혜자, B수혜자, C수혜자가 표가 하나였잖아요. 근데 6월에는 2개를 구분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종합해서 이번에는 T년도, T 플러스 30년도에서 2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학생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잘 몰라요.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어머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타임어택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수학이랑 거의 비슷한 어떤 계산형 문항일지라도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보자마자 바로 똑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파이널 이 최종 분석서 안에서도 이런 문제 나오면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그려라. 벤 다이어그램 3개 그리고 그 안에서 해당하는 내용들 넣고, 그러면 이번에는 2개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벤 다이어그램 형식이 2가지 그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이거 학생들이 많이 틀린 걸 보면서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약간 이 문제가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학생들이 바로 빠르게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원리 자체를 익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약간 우리가 이를테면 너무나 계산형 형태의 문제가 나오다 보면 아무래도 이번에 이과생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오잖아요. 제가 이번에 가장 크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이번에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어떤 반 같은 경우는 절반이 거의 이과생들일 정도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표를 많이 내게 되면 이과생들한테 너무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 평가원에서도 이걸 알기 때문에 개념 유형 자체를 좀 꼬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자체가 좀 복잡하고요. 또 글자가 왜 이렇게 많아라는 생각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 6월, 9월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제가 이때마다 제가 약간 오늘은 푸는 방법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약간 수학처럼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지금 이 자료를 가져왔고 각각의 내용이 나오면 그 옆에 속한 것들을 적고, 그 다음에 여기 제시문 안에 나와 있는 건 밑줄을 쳐라라고 계속 가르쳤어요. 왜냐면 약간 이런 형태가 똑같이 나온다면 학생들이 시간이 없고 또 긴장을 많이 하다 보면 놓쳐요. 이번에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놓쳤던 게 뭐냐면, 여기 보실게요. 막 여기 뭐 재활 관련 뭐 지식을 잡지에서 찾아보면 막 학생들의 내용인데, 중요한 건 맨 첫 번째 시작이 A대학교 26학번 예비대학생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갑이라든지 을이라든지 병은 다 어느 학생이에요? A대학교 학생이잖아요. A대학교에 속했다는 걸 먼저 적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재학생 나오면 바로 먼저 적어라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데 그걸 놓쳤고, 또 플러스로 여기 보시면 갑은 간호학과고 을은 전자공학과고 병은 사회학과라고 나와 있는데 각각의 학과도 우리 사회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문제를 풀 때마다 각 문제마다의 어떤 접근법, 전략을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실수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정확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형태도 출제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표 형태인데 약간 이 형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인구부양비라고 해서 학생들이 많이 좀 어려워했지만 푸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 6월, 9월 설명에 같이 또 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약간 초점을 뒀던 건 여기에요.
숫자 150, 200 노령화 추세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는 어디부터 감소했고 변화가 없으면 약간 이게 나올 거라는 걸 저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 수능 때 한번 작년 9월 때 한번 예고를 했었는데 수능 때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 바로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래됐더니 올해 9월에 또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번에는 숫자로 나오지 않고 어디보다 감소했거나 증가했거나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 마지막 우리 파이널 완주 교재 안에서 이번에는 제가 숫자를 넣지 않고 변화가 없을 때, 증가했을 때, 감소했을 때 이거를 다 구분하는 문제를 계속 냈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예상을 하고 그 예상에 따라서 더 심화해서 나아가서 이런 내용까지 복습을 해주셔야 학생들 입장에서는 보다 편리하게 이거 봤던 건데? 이거 했던 건데? 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약간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 문제 자체가 1등급이 46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마냥 쉬웠냐 하면 쉽지가 않았습니다. 좀 까다로웠는데 그럼에도 학생들이 이번에 생윤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해요. 등급이 딱딱 나눠져 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문화라는 과목은요 좋아요. 왜냐면 접근하기가 너무 좋고 개념도 적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무서운 건 시간을 못 맞추거나 수능이라는 긴장감에 제가 적응을 못한다면 점수가 파바박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이 높더라도 2등급과 3등급의 격차도 커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등급 간에 한마디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안 하는 친구들, 뭐 중간인 친구들 이게 딱딱딱딱 구분이 돼 있다고 해서 제가 맨날 얘기를 드리는 게 근데 여기 제가 하나의 정보를 드리자면 너무 사회문화라는 과목에 집중하기보단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도 많이 정보를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활과 윤리가 계속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격차가 확실하게 나는 과목일수록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를 딸 수 있겠구나가 되잖아요. 왜냐면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한두 개를 만약에 실수하거나 계산을 못하거나 했을 때 등급이 파박 내려가지만 윤리 같은 과목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문제를 못 풀었다라는 친구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 오답률 높은 1등, 2등, 3등 다 모두 사회윤리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 사회윤리에 대한 우리 난이도가 높은데요. 그런데도 학생들이 이걸 알면서도 계속 틀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서 잘 준비가 못 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떤 부분이 못 됐느냐? 문제를 보면서 얘기할 텐데 학생들이요 개념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니들 약간 윤리하면은 막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 어머니들 이거는 윤리와 사상이에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기본적인 사상으로 우리 실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을 접근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평가원에서는 너 이 내용 알아 몰라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니를 물어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표현 한번 볼게요. 개인은 다수의 전체 의지에 복종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우리 루소라는 학자는 일반 의지에 의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일반 의지는 공동의 의지인데 이 공동의 의지는 뭐냐면 약간 우리가 선하다면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다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의견들이 있고 이것들을 국가에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 여기 잘 보세요. 그럼 일반 의지는 공통의지죠. 공통의지는 전체의지랑 같아요? 다시요. 제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공통의지라는 건 사람을 죽이면 돼, 안 돼? 안 돼. 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전체 의지라는 건 어떤 누군가는 죽여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약간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거야. 아직도 학생들이 이 문항을 가장 많이 틀렸고 오답률도 이번에 80%를 넘어가면 거의 다 틀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즉슨 뭐냐면 학생들이 그냥 달달달달 개념만 암기하지 추론하는 연습을 잘 못하고 계속 이런 낚시에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아시겠죠? 이게 이론을 몰라도 일반이지랑 전체이지라는 건 다른 건데 이를테면 우리가 점심에 밥 먹어야지가 일반이지라면 난 떡볶이 먹고 싶어, 난 짜장면 먹고 싶어 각각의 의견들을 다 모은 게 전체이지인데 이거를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오늘날의 평가원 코드고 이런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론을 공부할 때 되게 약간 저도 인강을 하고 있지만 그냥 인강을 듣기만 하잖아요. 뭔가 생각하고 추론하는 연습보다는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이 말 했니 안 했니? 전체이지 일반이지랑 비슷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고르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렸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니은도 뭐 입법권은 최고 권력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심화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충분히 우리 연계규제에서 제가 똑같이 여기
입법권은 최고 권력이다라는 선지 나와 있고 제가 강조를 했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심화적인 사상은 저처럼 약간 나오거나 이번에 강조했던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금 기억 같은 우리가 추명 문항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지금 이 문항도 사실 많이 틀렸는데요. 시민불복종이 빈번한 사회는 국가의 체제가 부정의할 수 없다. 제가 이걸 뭐 적중했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그냥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 수업 때고요. 여기 보시면 시민불복종이 가능한 사회다라고 제가 네모를 쳐놔요. 근데 이 시민불복종이 가능한 사회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다 부정의하다면 이를테면 다 부정입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건 잘못된 거야. 제가 오수육수한 거예요. 저는 이걸 바로잡을 거예요. 시민불복종을 해요. 그럼 이게 사회에서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당연히 안 받아들여지겠죠. 왜냐면 우리 모두가 다 부정입학으로 지금 다 갔다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게 시민불복종이 가능한 사회는 얘들아 질서 정연한 사회라 제가 이렇게 틀을 나눠줬어요. 틀을. 그런데 여기 시민불복종이 빈번한 국가의 체제는 부정의할 수가 없겠죠. 부정의하지 않고 거의 정의롭고 어느 정도 정의로워야 시민불복종이 받아들여질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바꾸는 연습을 아직도 학생들이 많이 못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런 형태로 출제하는 게 생활과 윤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도 약간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었고 여기 있는 것도 제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사회의 기본 구조는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도 분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주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정의 1차적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 즉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똑같은 말이 나왔어. 똑같은 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수업 때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맞아왔는데 근데 그럼에도 다른 친구들이 약간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게 그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여기 있는 선지만을 풀려고 하지 제시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까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종합할게요.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타임어택 형으로 약간 유형이 꼬다든지 아니면 혹시 계산형 약간 이런 형태의 문제를 주의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이런 추론형 문화 혹은 심화적인 내용들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남은 상황에서 2027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우리 일단 첫 번째로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 정확한 개념이 뭐냐면 지금 당장에 뭐 어려운 문제를 맞추고 어려운 내용들을 공부하고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학생들이 입장에서는 그냥 어렵고 왜냐면 이 사회라는 게 우리 고1 때 통합사회에 살짝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2 때 살짝 선택 과목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3월 모의고사 때 그냥 점수 잘 받아야지 약간 여기에 급급해가지고 어려운 내용이나 어려운 파트를 공부하는 게 약간 능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사회라는 과목이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고 변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과목마다 그 탄탄한 어떤 개념들을 잡아주면서 가져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걸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겨울방학에서는 개념에 좀 주목해가지고 이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는데 목적을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간히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요즘 출제가 되라는 어떤 고난도 유형에 대한 연습들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이 장기 로드맵. 어머니들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게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께서 다 알겠지만 뭔가 여름방학 이후에 들어서 뭐 그때 열심히 하면 점수 오를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변별력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두 달에서 1등급 맞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번에 입시 결과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확연히 갈렸던 게 3월부터 제 수업 계속 그러니까 겨울방학부터 그 이래로 쭉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아무리 못 봐도 1, 2등급 안으로 무조건 안착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 6월 이후로 들어오거나 중간에 3월이라든지 4월 약간 이 중간에 혹은 9월 이후에 들어온 친구들이 점수의 변화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잘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물론 못 본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생각보다 못 본 친구들이 약간 실수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사실 실수가 아니라 사회탐구라는 과목은 그 주기마다 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 꾸준히 했을 때 점수가 나타나는 과목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약간 장기 로드맵을 잡으시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제 커리 같은 경우는 우리 1, 2월 겨울방학 때는요 일단 개념만 잡아요.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요. 그래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어떻게까지 잡냐면 우리 학생들이 제일 귀찮아하는 걸 전 해요. 뭐냐면 빈칸 테스트라고 해서 그 사상가들이 말하는 개념이라든지 사회문화 속에 있는 개념을 다 빈칸 뚫어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이게 약간 의미가 없을지라도 학생들이 지금 겨울방학 때 이 사상가 하면 이런 개념들이 있었지라는 거 바로 떠올릴 수 있을
그러면 이제 6월 끝나면 뭐하냐? 학생들이 기출도 돌렸고 개념도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는 어려운 부분, 킬러 문항 혹은 우리가 고난도 표 분석이라든지 사상가들 분석하는 것들만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에서는 매주 모의고사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자체 모의고사랑 플러스 지금 시대인재 모의고사 병행하고 있는데 모의고사를 한 주에 2-3개를 계속 풀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완주교재라고 해서 저는 연계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5개년 다 분석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문제를 마무리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왜 이렇게 연계교재를 마지막에 정리하냐면 우리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굉장히 질 좋은 문항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그 질 좋은 문항들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연계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이고 거기서 어렵고 중요한 내용들 뽑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1년 커리가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 들었던 이 건타임이라는 우리 1, 2월 강좌 같은 경우는 우리 8주차로 해서 각각의 개념들을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정리를 해볼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 자체 교재 사용합니다. 제가 직접 우리 만든 자체 교재 사용할 거고 제가 좀 가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빈칸 테스트를 이렇게 뚫어놔요. 그래서 빈칸 테스트 관련해가지고 다 이거를 통과해야지만 보냅니다. 많은 학생들이 약간 이거를 이것까지 하기 귀찮아요 하는데 이거를 귀찮아하는 친구들 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끝까지 남아서 왜냐면 저는 겨울방학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님들 입장에서 뭐 6, 9월 약간 이때 사회를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머님들이 보다 더 점수를 안정적으로 받고 싶으시면 겨울방학의 개념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중 가시면 그때 살짝 좀 쉬었다가 왜냐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근데 저도 그때 휴학을 하긴 하거든요. 그때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6월, 9월 그 다음에 수능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커리가 운영된다는 걸 꼭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문제 자체를 단순히 막 100문항, 200문항 저는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않아요. 겨울방학에는 개념이고요. 이 개념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교재 보시면 옆에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선지마다 왜 틀렸는지 다 적으러 가거든요. 이것들을 병행해야지만 학생들이 좀 안정적인 점수가 유지가 된다. 이거는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옆에다가 다 이렇게 체크를 할 거고 매 주차마다 과제 당연히 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제들을 만약에 수행하지 않거나 빈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연락을 많이 받으실 텐데 그래서 빈칸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과 못할 시 제가 다 개인 연락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답노트 해가지고 학생들이 틀렸던 거 다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혹은 각각의 뭐 카카오톡 채널에 이걸 두면서 학생들이랑 소통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원래 마지막은 좀 국룰이 약간 후기잖아요. 근데 저는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기 때문에 검색해보시면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입으로 약간 뭐 점수가 잘 나왔다, 제 후기가 좋다 약간 이런 얘기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쳐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지금 겨울방학이라는 이 시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지금 당장에는 뭔가 몸이 편하기 위해서 혹은 약간 인강도 되게 잘 되어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 저도 인강을 하기 때문에 잘 되어 있겠지만 문제는 학생들이 인강을 따라고 가다 보면 특히나 EBS 수능 특강이라든지 약간 이런 강의가 아마 1월 말에서 2월 초에 시작이 될 텐데 그 강의 같은 경우는 3월 중순이나 후반에 끝나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미 겨울방학에 한 바퀴 다 돌리고요. 3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모의고사까지 정리한 다음에 들어가서 점수를 받는 거라 나는 그냥 인강만 따라갔을 뿐인데 엄마 나 인강 다 들었는데 아니면 인강이 약간 엄마 뒤에 거 안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엄마 근데 나 뒤에 좀 공부 덜 해가지고 틀렸어 라고 할 텐데 그때부터 차이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미 지금 이제 겨울방학부터 학생들은 사회문화를 많이 혹은 생활과윤리를 많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생각에 사회탐구를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 겨울방학이 좀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뭐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학원 통해서 이야기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여기서 마칠게요.